강아지들 심장병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몇몇 보호자님들께서는 꼭 산소방을 구비를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상 산소방의 경우는 거의 이제 C단계 후반이나 D단계 정도, 병원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치료 자체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 산소방 구비를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약물로 잘 관리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 그 산소방 자체가 케이지, 아주 좁은 케이지 안에서 이제 산소를 맞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답답해하고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잘 관리되는 친구들의 경우 굳이 산소방까지 대여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지는 않고 있고요. 강아지들은 산책을 한다는 게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조금 생활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적절한 산책을 좀 권장을 드리기는 하나, 옛날처럼 우리 아이들이 아주 건강했을 때처럼 몇 시간 내내 뛰어놀고 막 정말 뭐 혀가 늘어질 만큼 뛰어놀고 이렇게 되는 건 좀 지양을 해주실 필요는 있으시고요. 아이들이 분명 힘들어하는 시점이 보일 텐데 보호자님들께서 그 시점을 잘 파악하셔서 5분, 10분 가벼운 산책 후에 한 10분, 15분 정도 좀 쉬게 해주시고, 이렇게 좀 가벼운 산책 위주로 아이들을 위한 산책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온도와 습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기침 증상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실내 온습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환절기, 가을철, 겨울철 기침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많이 건조해지는 시기에는 가습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실내 습도를 대략 40%에서 60% 정도로 좀 잘 관리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고, 온도 같은 경우도 너무 추운 날이라고 해서 실내 온도를 너무 높게 하실 경우 내외 온도 차가 많이 커지게 되면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호흡기가 더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온습도 관리는 꼭 필요하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봄철 황사 이럴 때에는 가급적이면 산책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장병 강아지들 같은 경우 식단은 아이들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병원에서 볼 수 있는 처방 시기의 경우, 사실 심장질환 아이들의 처방 시기는 조금 열량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질환의 경우는 아무래도 아이들을 전반적으로 좀 마르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열량을 잘 갖춰줄 수 있는 그런 식단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 심장병과 함께 콩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신장, 콩팥 쪽으로 나와 있는 식단으로 관리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콩팥 질환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단백질의 함량이 줄어들고 나트륨의 함량이 줄어들어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의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으실 텐데, 나트륨 제한 같은 것들은 심장병 환자에 있어서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트륨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아이가 우렬성, 어떤 몸 안에 체액이 너무 많은 상태일 경우 약간의 나트륨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는 친구들은 있으나, 결국에 체내 농도에 따라서 조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심장병이 있다고 해서 꼭 저나트륨 사료를 먹여야 되는가, 그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뇨제를 좀 높게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 이뇨제 자체가 나트륨과 함께 수분을 체외로 배설시키기 때문에 보통 혈액 검사를 해보면 오히려 나트륨 수치가 낮게 측정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이거는 아이들 몸 상태에 따라서 조절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체중 관리도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보호자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아이가 몸도 아프고 이제 나와 함께 살아갈 세월이 뭐 사람처럼 뭐 70년, 80년, 뭐 요즘 100세 시대니까 100년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살아있을 때 아이가 나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 동안 조금 맛있는 거 먹여주시고 싶고 조금 더 아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싶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나중에 이제 아이가 아플 때 체력이 좋은 친구들이 잘 버티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양질의 사료를, 양질의 식단을 잘 먹여주시는 게 중요하시기는 하지만,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환의 경우 살이 너무 찌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아이들의 건강을 조금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 관리는 좀 필요하신 요소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강아지에서는 사람하고 다르게 비만과 고혈압 같은 것들의 연관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아이들 같은 경우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거나 살이 많이 쪘을 경우에는 기관의
협착이나 아니면은 좀 기침 증상이 심화된다거나 하는 이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는 항상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단이 이미 되신 보호자님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적절한 주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게 되시는 경우 사실 B1이나 B2 단계에서 아이들이 남은 생을 잘 살아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심장질환을 진단받았다. 그렇다라고 해서 벌써부터 이렇게 뭐 C단계, D단계 너무 안 좋아질까 봐 이렇게 크게 걱정하실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많은 친구들이 B1, B2 단계에서도 굉장히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다가 보호자님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심장질환이 있다라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